이낙연 국무총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도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건 국가 책임이다. 안전사고는 적폐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매번 사고가 터지는 곳마다 달려가서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번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는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제도나 관리 소홀 탓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무슨 말이냐고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했던 이야기로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서두르라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도 하나 없는 작은 병원. 야간 항법 장치가 없어서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해경 고속단정. 무전기가 안 터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소방서까지. 정말 서둘러 고쳐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예상 못한 허점이 생기고 나중에 또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소방법입니다. 찬성 100%, 반대 0%. 정말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이 법을 따져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튼을 눌렀을까요? 천천히, 꼼꼼히, 문제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안전의식도 좀 바꿔야겠습니다. 불나면 비켜주지 그때 가서. 이렇게 아무데나 소방서 가로막고 주차하고.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비상구를 다른 걸로 막아놓고 한 잔쯤이야. 이러면서 운전대 잡고. 정말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사는 방법.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의 현판이 8년 만에 또 바뀝니다. 광복 이후 벌써 4번째 바뀐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광화문 현판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정말 관심입니다.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욱 기자. 네, 저는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광화문 현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보시다시피 광화문 지붕 아래는 한자로 광화문 3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판은 지난 2010년에 제작돼 8년째 걸려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옛날 사진이죠. 현판 사진, 그러니까 1900년대 초 사진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의 현판이 새겨졌는데요. 그런데 이 현판 복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어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현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걸려있는 게 2010년에 만든 거잖아요. 8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복원할 때 제대로 복원했으면 이런 수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했나 좀 싶습니다.
네, 맞게 복원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2년 전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새로운 사진이 발견되면서 가열됐는데요. 1893년에 촬영된 사진인데 광화문 현판의 바탕색이 글자 색보다 어두워서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1년 동안 분석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실험용 현판을 따로 만들어 원래 위치에 놓고 옛날 방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전문가와 함께 사진 분석과 고증 작업을 거친 뒤에 광화문 현판이 원래는 검은 바탕에 금박 글자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예, 저게 임진왜란에 불타기도 하고 또 6.25 때 완전 소실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역사적인 곳인데 과거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광화문을 한글로 광화문 왼쪽부터 썼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자, 일단 검은색의 금박 글자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흰 바탕의 검은 글자보다 더 강렬한 느낌을 줄 것도 같긴 한데 자, 이제는 정말 다시 안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문화재청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검은 바탕에 금박 글씨가 채워진 새로운 광화문 현판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중앙에 일렬로 배치된 3개의 문이죠. 광화문과 흥래문, 금정문, 그리고 조선의 임금이 진무를 받던 근정전까지 검은 바탕에 금박 현판으로 통일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현판 테두리 부분에 새겨진 알록달록한 단청도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전통 방식과 현대 방식 가운데 어떤 단청을 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시범 제작을 하고 나서 새로운 완전한 그 광화문 현판의 완전한 모습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옥입니다. 조금 전 우리 스키 선수단과 기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북한 마식령 스키장으로 남북 공동 훈련을 떠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 북한에 언제쯤 도착하나요? 네, 우리 측 선수단은 강원도 양양공항에 집결을 한 뒤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사실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조금 딜레이가 돼서요. 지연이 돼서 활주로에 대기 중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갈마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1시간 남짓이니까요.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 늦어도 낮 1시 무렵 안팎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스키협회의 추천을 받은 알파인 스키 12명,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12명, 총 이렇게 24명이고 관계자까지 포함을 해서 총 31명이 이번 1박 2일 마식령 공동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북한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대북제재 위반은 아닌가요? 네, 우리 선수단은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150석 안팎의 A321 항공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세기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으려면요, 이 정전 협정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해선 상공을 통해서 역디귿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180일 동안 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미국의 독자 제재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통일부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 전세기를 놓고 옥신각신했던 걸로 전해지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 미국과는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의 북한 일정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깜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윤곽이 드러났나요? 네. 일단 우리 선수단은요, 오늘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을 해서 설지를 체크하는 프리스키를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내일 오전에는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공동 훈련을 진행을 하고 늦은 오후 무렵이 돼서야 양양공항으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귀환을 할 때 이 북측의 알파인 스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고 6시간에 걸친 토론을 했습니다.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북콘서트에는 비서실장도 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하긴 했습니다만 도시락 만찬까지 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워크숍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저녁 8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 차관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작심하고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성희롱 근절을 혁신 과제에 추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대통령을 떠나 있었던 최측근 양정철 전 비서관 그때 북콘서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네,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자리였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민병두, 김병기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양 전 비서관은 행사 도중 임종석 실장에게 인사하면서 최근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 실장은 이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이라면서 양 전 비서관에게 몸을 만들어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양 전 비서관은 청와대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알몸 상태로 버려졌다 구조됐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했던 여대생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이 여대생이 이렇게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자작극을 벌인 여대생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평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아파트 8층 복도에 알몸 상태로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아이를 여대생이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자작극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여대생은 언니와 거주하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마치 밖에 버려진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기범을 찾아 나선 지 11시간 만에 아기를 처음 발견한 여대생은 자신이 엄마라고 실토했습니다. 복도에 출산 흔적이 없고 아파트 CCTV에도 임신부가 드나드는 모습이 없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여대생을 지목한 겁니다. 여대생은 경찰이 DNA 검사를 하자는 말에 고개를 떨구며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새 국정연설을 합니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인데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럼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네, 잠시 후 우리 시간 11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합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은 확실한데요.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이 이야기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옵션 사용에 대한 언급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내용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속보로 좀 전해주시고. 그런데 이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였던 빅터 차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주한 대사직 지명이 철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빅터 차석좌가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견을 표명한 뒤 지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제한적 선제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 한미 FTA 협상을 미국이 파기하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도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우리 정부에서는 아그레만,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까지 지금 미국에 보낸 상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 지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즉 아그레망을 요청받고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그레망을 받고도 내정을 철회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북핵 위기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우리 정부와 의견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임명 결정은 백악관의 결정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마크 네퍼 주한미 대사 대리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알몸 상태로 버려졌다 구조됐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했던 여대생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이 여대생이 이렇게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자작극을 벌인 여대생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평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아파트 8층 복도에 알몸 상태로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아이를 여대생이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자작극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여대생은 언니와 거주하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마치 밖에 버려진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기범을 찾아 나선 지 11시간 만에 아기를 처음 발견한 여대생은 자신이 엄마라고 실토했습니다. 복도에 출산 흔적이 없고 아파트 CCTV에도 임신부가 드나드는 모습이 없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여대생을 지목한 겁니다. 여대생은 경찰이 DNA 검사를 하자는 말에 고개를 떨구며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중생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영학은 그런데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면서 돌변했습니다. 네, 어제 결심 공판에 참관했던 동아일보 사회부 배준우 기자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저 이영학 직접 봤을 텐데 그 재판 과정에서 좀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던가요? 네, 이영학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사형이 구형되니까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영학은 최후 진술에서 살고 싶고 억울하다, 또 그리고 검찰이 협박을 했다면서 10분 넘게 주장했는데요. 이런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 여중생 아버지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또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까라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결국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재판을 지켜보니까 이영학이 때로는 울먹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주 또렷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다 치밀한 전략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영학이 어제 최후 진술을 하는 11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온 자료를 재판장에게 보여줄 때는 또 언제 울먹였냐는 듯 또렷하게 설명을 했다가 또 다시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울먹이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이영학과 여러 차례 접견했던 변호인도 대화 내용 등은 통정의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영학이 옥중에서 편지와 반성문을 굉장히 열심히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뉘우칠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학이 옥중에서 딸 그리고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주도해왔고 또 출소 이후의 생활까지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약을 먹고 했어도 다 안다. 나중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등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영학 스스로도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알고 있다. 이런 판증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9개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딸에게는 출소 이후에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거나 나는 살인범이다. 이런 제목의 자서전까지 집필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정도 기다려보자. 우리가 복수해야지.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수해야지. 얼굴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 같다는 뜻의 인면수심이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배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당 5,000원인 발행가액이 100원으로 변경이 되고 거래 가격도 5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희 기자. 네, 산업부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어제 249만 원으로 장을 마쳤던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26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5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을 결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6% 넘게 급등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액면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첫 주식 액면 분할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높아 일반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액면 분할 기일의 종가가 250만 원이라면 다음날 주가는 5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보통 주식 총수도 50대 늘어 64억 주를 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23일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